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영상 신혜원 기자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 부동산 360을 개설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랩장님. 반갑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입니다. 먼저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재 부동산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을 다시 주택시장의 수요자의 심리라든지 거래의 흐름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들이 냉각되는 분위기가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금리 같은데요. 2024년 금리 시장 전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집값 변동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역시 미국 금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4년에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시사하면서 일부 증권시장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2% 물가 안정이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폭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일정 부분의 회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수요 위축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역대 최대치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수요 위축의 원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꼽으세요? 확실히 매물량이 일부 지역에서는 좀 늘어나긴 했죠. 그러니까 매물이 왜 늘어나느냐의 메커니즘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매수자, 매도자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수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주택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주택을 구입할 테지만 이제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장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요즘 중국의 성장률 둔화라든지 또는 이팔 전쟁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에 이제 원자재 가격, 유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주택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고분양가에 대한 리스크들이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의 구입을 꺼리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조금 더 우위의 입장에서 저렴한 매물을 살펴보고 주택 구매를 유보하는 형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관망이 커지면서 그리고 매물이 시장에 쌓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 나타났던 흐름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시장을 견인할 만한 호재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또 계절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겨울 비수기이기 때문에 주택을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패턴을 보고 소유자의 심리가 지금 집을 사도 되겠구나. 지금의 가격들을 충분하게 저렴해서 지금 사도 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시장 환경에서 가격이 오를 만한 흐름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로 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적어도 2024년의 상반기 이 정도까지는 지금의 흐름이 시장을 관망하거나 집을 사길 좀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2023년에 초반에도 역전세를 크게 우려했었는데 생각했던 역전세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에 좀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였잖아요. 2024년 전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또 상품에 따른 양극화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024년에는 역전세와 관련된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주 물량이 한 2만 호 정도 줄어들 예정이고요. 전년에 비해서. 거기에 특히 이제 집을 사지 않는다면 누가 무상으로 주택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매입하지 않으면 임대차로
의사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매입 수요에서 임대차 수요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 수요를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대신 좀 주목하실 부분이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전세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원래 거래량이 약간 오르는 패턴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 연립다세대는 평년보다 굉장히 낮은 전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조금 오름을 주도하되 비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시장이 좀 조정이 된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을 높아지고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부 차익을 기대해서 갭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의 투자의 패턴이었죠. 근데 차익을 본다는 것은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24년의 시장들이 매매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보면 전세 가격 매매 시장을 끌어올리는 현상들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대신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받쳐주는 역할들은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전세가율 자체가 높아진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내주는 그 차익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은 지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고 또 건설업계 위기가 집값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은 이제 수요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실 허그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입과 관련돼서 이제 내지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금이라든지 그동안 납입했던 중도금을 일정 부분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견건설사 뭐 이런 곳까지도 부도가 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미분양이 많이 쌓였구나, 분양이 잘 되지 않는구나,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시장이 불황이구나라는 부분들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을 꺼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사업장들은 구제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견건설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영세한 건설사는 부도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약간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집값 영향을 미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보다 정치적 이슈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는 좀 많이 낮아졌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대신 이제 교통망의 확충과 관련된 부분, 또 정비 사업,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중과를 유예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다주택 규제를 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보시되 예전처럼 이제 정치적 이슈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들은 2024년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총선, 수요 공급 측면 이런 부분들 외에 혹시 또 수요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2024년 초기에 신생아 특례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저출생 시대의 출산이라든지 보육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주택과 관련된 대책들을 정부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례 보금자리 중에 신생아 특례는 거의 최대 1에서 3%대 대출로 9억 원짜리 주택을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신생아를 태어난 가정에게만 특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봐야 한 40만 호 정도, 4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7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이후 풀었던 자금들의 유동성을 일정 부분 관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크게 풀지 않는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랩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동네 눈여겨봐라 이런 추천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올해 주택을 구입할 때 단기에 큰 시세 차익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대기 수요가 평균적으로 많았던 지역, 그리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역시 이제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제 강남 권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이나 한강변 주변들도 주로 신축 또는 저렴한 경매 매물 이런 부분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권에서는 역시 이제 교통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GTX 때 A 노선이 올해 이제 개통이 되게 되죠. 동탄이나 파주 일대 소유자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딱 그 지역이 좋다기보다는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해서 물리적 접근성이 좋아질 지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랩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황과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360 통해 많은 정보 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